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아침에 동료에게 한 말이 혹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아닐까? 자녀에게 했던 충고가 너무 간섭이었던 건 아닐까? 배우자의 무심한 표정 뒤에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너무 예민해서 힘들어라고요. 하지만 과연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이 정말 문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활처럼 팽팽하게 당기지도 너무 느슨하게 풀지도 말라. 중도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느니라. 오늘 이 시간 생각 많고 예민한 성품을 짐이 아닌 선물로 바라보는 지혜, 그리고 그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올해 56살의 김미정 씨입니다. 미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고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정 씨 본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마음과 전쟁을 하며 살았어요. 미정 씨의 하루는 언제나 불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의 시간에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동료가 복도에서 인사 없이 지나가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밤새 되새겼습니다. 상사의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어투가 평소와 다른데 내 업무에 불만이 있는 건가? 하고 수십 번 다시 읽으며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가족 관계였습니다. 대학생인 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걸까 하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정 씨는 스스로에게도 가혹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 말을 더듬으면 일주일 내내 그 순간을 반추하며 자책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봤을 거야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읽으려 했습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표정이 굳어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전전긍긍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편히 웃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너무 많이 말한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조용히 있어서 재미없어 보인 건 아닐까? 끝없는 생각의 미로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미정 씨는 침대에 누워 또다시 하루를 되짚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팀 회의, 그때 과장님의 표정, 동료의 짧은 대답, 생각이 생각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키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흔들릴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민한 성격 때문에 늘 피곤했고 생각이 많아서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병이 날 것 같아. 미정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정 씨는 평소처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 근처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신심이 깊어서라기보다는 그곳에 가면 왠지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경례를 천천히 거닐던 그녀는 연못가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잔잔한 연못 위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수면을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미정 씨는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 위에 비친 나무와 하늘의 모습이 물결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일렁이고 흐트러지고 또다시 일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바람이 멈추자 수면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무와 하늘은 다시 또렷하게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은 흔들렸다가도 다시 고요해지네. 그 순간 미정 씨의 머릿속에 어느 법문에서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은 맑은 연못과 같으니 바람이 불면 일렁이고 바람이 멎으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물결을 막으려 하지 말고 바람과 싸우지도 말라. 다만 고요히 지켜보라. 모든 것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느니라. 미정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래, 내 마음도 이 연못 같은 거구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흔들어대고 더 크게 만들고 그것과 싸우려 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바람을 막으려 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내가 내 마음과 싸우고 있었구나. 연못은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결이 일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대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미정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 생각이 많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 단지 그것들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거야. 그녀는 50년 넘게 자신의 성품을 짐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고쳐야 할 결함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끼는 능력이었고, 생각이 많은 것은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자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에 휘둘리고 집착했던 자신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음이 일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 씨의 삶에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20분 동안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자니 오히려 더 많은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회의 준비는 다 했나? 저녁 반찬은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앉아있는 게 무슨 소용일까? 하지만 미정 씨는 연못을 떠올렸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들을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지금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네. 판단하지 않고 다만 알아차렸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자 그 생각들은 스스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미정 씨는 마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무표정하게 내 보고서를 받았을 때 나는 불안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걱정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과장님이 정말 불만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그분도 그날 다른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적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이 위의 글자였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미정 씨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나 걱정이 밀려올 때 예전에는 그 생각에 빠져들어 끝없이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의식적으로 호흡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심호흡을 하며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내려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격렬하게 휘몰아치던 생각의 폭풍이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호흡은 그녀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왔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 미정 씨는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실수를 할 때마다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했습니다. 멍청하게 왜 그런 말을 했어? 너는 정말 못났어라는 말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나도 사람이야.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했고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자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느니라. 그녀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심판자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지만 발표 당일 아침 갑자기 극심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준비한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어떡하지? 발표 중에 말을 더듬으면? 다들 내 발표를 지루해 하면?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 결국 예전의 나로 돌아간 거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미정 씨는 문득 연못을 떠올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는 건 당연한 거야. 지금 내 마음에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거지.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들숨,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날숨, 5번, 10번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불안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구나.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과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더 큰 의식도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발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고요했습니다. 발표는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습니다. 또 다른 시련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학교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미정 씨였다면
딸의 고민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여 밤새 걱정하고 수십 가지 해결책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정 씨는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공감하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고민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더 뭘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미정 씨는 마음 일기를 꺼내 적었습니다. 딸아이의 고민은 딸아이의 것이다. 나는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딸도 스스로 성장할 힘이 있다. 적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고통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니라. 실체가 없는 것에 실체를 부여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지나간 일을 붙잡고 놓지 않는구나. 미정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혹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 씨는 여전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예민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마음속을 지나가는 생각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무표정하게 지나가도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고민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더 당당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을 꺼내기 전에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자신을 억누르지는 않았습니다. 팀장이 어느 날 미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이네요.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미정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 마음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편해 보여?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고 긴장한 것 같았는데. 미정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한테도 제 불안을 많이 전염시켰죠? 당신이 조금만 피곤해 보여도 제가 뭘 잘못했나 전전긍긍하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만큼 나를 신경 써준 거잖아. 하지만 이렇게 편안한 당신을 보니 나도 마음이 편해지네요. 딸아이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딸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걱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미정 씨는 조언을 쏟아내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는 내가 잘 해결할 거라고 믿어. 놀랍게도 딸은 예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정 씨가 지시하고 간섭하지 않자 오히려 딸은 더 편하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정 씨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예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 씨는
다시 그 절의 연못을 찾았습니다. 석 달 전 그녀에게 깨달음을 준 바로 그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일렁이고 바람이 멎으면 고요해지는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연못을 바라보는 미정 씨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석 달 전에는 연못의 일렁임을 보며 저렇게 고요해지고 싶다고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연못은 고요함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기꺼이 일렁였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렁임도 연못의 일부였고 고요함도 연못의 일부였습니다. 미정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이 연못과 같구나. 불안도 나의 일부고 평온도 나의 일부야. 생각이 많은 것도 나고 고요한 것도 나야.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회사 휴게실에서였습니다. 미정 씨는 후배 직원인 39살의 윤희 씨가 홀로 앉아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희 씨는 평소 밝고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들어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윤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저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밤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일도 걱정되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걱정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불안하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미칠 것 같아요. 윤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혼자만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전전긍긍하는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미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석 달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윤희 씨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는데 들어볼래요? 윤희 씨가 고개를 들어 미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건요, 결함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선물일 수 있어요. 미정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연못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지난 석 달간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저도 평생 제 성격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자책했죠.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는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생각들과 싸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윤희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생각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나요? 미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이요. 아, 지금 불안한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윤희 씨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을 밀어내려고 안간힘 쓸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윤희 씨도 한번 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20분만 조용히 앉아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요. 미정 씨는 윤희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윤희 씨,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지세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데 왜 자신에게만큼은 그렇게 가혹한지 몰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불안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우리의 일부니까요. 윤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게 정말 위로가 되네요. 미정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윤희 씨는 가끔 미정 씨를 찾아와
자신의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정 씨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받은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정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와닿으셨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은 결코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고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능력입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그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20분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20분만 조용히 앉아 계세요. 명상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켜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아, 지금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마시고 없애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다만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지켜보기만 하세요. 둘째,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세요. 불안이나 걱정이 밀려올 때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하세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들숨이라고 속으로 말하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며 날숨이라고 말하세요. 최소한 5번 천천히 반복하세요. 호흡은 여러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셋째, 마음 일기를 쓰세요. 저녁마다 10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느꼈던 감정들을 적어보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불안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적어보세요. 생각을 글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는 괴물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넷째,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세요.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도 사람이야. 누구나 실수해. 자신에게 하는 말이 곧 자신의 현실이 됩니다. 가혹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비난 대신 격려를 건네보세요. 다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세요.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따뜻한 차를 마셨다. 가족이 건강하다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감사는 불안한 마음을 평온으로 바꾸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실천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데서 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미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맑은 연못과 같으니 바람이 불면 일렁이고 바람이 멎으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물결을 막으려 하지 말고 바람과 싸우지도 말라. 다만 고요히 지켜보라. 모든 것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느니라. 여러분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욱 섬세하게 느끼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그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생각과 싸우지도 마세요. 다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생각들을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지켜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펼쳐지는 유일한 시간이니라.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것들도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연못은 바람이 분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물결이 일어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생각 많은 자신을, 예민한 자신을, 불안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숲속 지혜 채널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